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승주TV의 사당동 행정사 이승주입니다. 답안지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개업을 하고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다른 일들로 이제 행정사 업무는 아직 많이 못하고 있어요. 또 초반이라 업무 수임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공부에 관련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개인적으로 그런 상담은 더 이상 못 드립니다. 너무 많이 전화가 와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 부분은 답안지에 대해서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글씨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제가 글씨체 하면 또 할 말이 있는데 악필 중에 악필이거든요. 정말 악필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행정사 공부를 시작할 때 2차가 글씨를 써야 되는 서술형이라고 하길래 논술 시험이라길래 큰일 났다. 내 글씨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저도 엄청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격을 해서 배지를 달고 있잖아요. 글씨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정말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로 못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알아볼 수는 있게 썼고 대신에 글씨를 좀 크게 키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초기에 글씨체 바꾸는 연습하는 것도 사보고 했는데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몇십 년 동안 써온 글씨체를 한 번에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차라리 답안지에 저처럼 조금 크게 크기를 키워보는 연습을 하거나 그나마 또박또박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차피 글씨를 정말 명필이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필이셨던 분들은 더 악필이 되고 일반적으로 쓰시던 분들도 날림체로 쓰시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정말 막 쓰다가 진짜 미친 듯이 써요. 막 아는 걸 더 쓰고 싶은데 못 쓰고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글씨체가 명필인 것은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지만 또 반대로 악필인 경우에 그렇게 많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악필도 물론 정도가 있어요. 적당히 악필이어야겠죠. 제가 지금까지 본 글씨체 중에서 악필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다들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저도 악필인데 합격을 했으니까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 와 글씨 진짜 못 쓴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그 부분은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채점관들이 모두 사람이잖아요. 딱 답안지를 한눈에 펼쳐봤을 때 몇천부를 봐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보기에 너무 흉하다 도저히 못 봐줄 정도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인식적으로 이 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시작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연습을 통해서 좀 염두를 하셔야겠죠. 인상과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분량도 중요하지만 분량이 너무 현저하게 적다. 정말 몇 페이지가 최소 돼야 되는데 한두 페이지에 끝냈다. 전체 답안이. 제가 듣기로는 그런 답안은 애초에 제껴놓는다고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보진 않았으니까. 양을 적게 쓰셨는데도 합격하신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은 현저하게 적을 뿐 터무니없이 적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키워드랑 리걸 마인드가 잘 갖춰져 있어서 타격을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한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좀 예외로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첫 번째는 답안지에 대한 글씨체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정말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문제 번호를 매기는 거, 문제 번호를 쓰는 거예요. 문제 1, 문제 2 이렇게 나와서 문제 1부터 5까지 나오면 너무 좋은데요. 분설형이라고 해서 문제 1에 물음 1, 물음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배점이 좀 적어지면은 문제 1에 물음 3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문제 2에서도 그렇게 분설로 나올 수도 있죠. 몇 해에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시험을 보고 이제 해설 강의를 들을 때 자주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답안을 잘 쓰셨는데 문제 번호를 잘못 쓰셔서 예를 들면 문제 1 물음 1을 써야 되는데 문제 1 물음 1을 쓰고 문제 2를 썼다. 이러면 문제 1에 물음 2를 써야 되는데 문제 2를 쓰니까 아예 다른 문제를 쓴 거죠. 그럼 실제 시험 때는 빵점입니다. 왜냐면 그 문제 번호대로 채점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 번호를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항상 연습하실 때는 문제 번호가 뭔지, 문제가 뭔지, 그래서 답안을 연습할 때도 그 문제 그대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 내가 문제 3을 푼다. 그럼 문제 3을 쓰고 답안을 기술하시고 그런 연습이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어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도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펜이랑 물화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때 정말 무의식적으로 썼을 때 최종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이 그냥 제출해야 될 경우에는 2달 내내 시험 결과가 나올 동안 정말 불안한 시간에 떨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썼다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수십 번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혹시 문제번호 잘못 썼으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쓰면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번호를 꼭 잘 쓰실 것 명심하셔야 돼요. 실제 모의고사 볼 때도 학원에서 문제번호 잘못 써가지고 빵점 처리를 원래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그냥 우린 모의고사니까 넘어갑니다. 주의하세요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매주 거의 있었어요. 문제번호 쓰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답을 아무리 만점짜리 써도 문제를 잘못 쓰면 그 문제에 해당하는 답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빵점이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더 명심하셔야 될 거 소수점 0.00 몇 점 차이로 등수가 갈리고 합격 불합격이 갈려요. 직접 경험해본 입장입니다. 유예 전에도 정말 안타깝게 떨어졌고 합격할 때도 위에 소수점 몇 점 차이로 40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서운 시험이었구나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절대 밀려 쓰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문제 번호를 꼭
꼭 체크하시고 쓰실 것. 이 객관식 같은 경우는 1차는 OMR에 하기 때문에 마킹을 잘못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잖아요. 밀려 쓰는 게 문제가 되는데 주관식은 문제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설사 문제를 극단적으로 잘못 써도 마지막에 검토를 할 시간이 있거나 중간에 생각이 나서 봤을 때 두 줄을 긋고, 답안지 표기 방법이에요. 두 줄을 긋고 문제 번호를 다시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941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문제를 잘못 쓰고 제출했다 그러면 답안이 아무리 복기를 훌륭하게 했고 실제로 많이 써도 합격할 수가 없다는 거.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잘 명심하시고요. 이제 세 번째는요, 문제마다 끝에다가 문제를 다 기술을 하면 끝이라고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냥 답안 작성 매뉴얼에 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안 썼다고 해서 점수를 안 주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 끝을 안 쓴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도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무의식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저도 시험 보고 나서 내가 끝을 썼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합격하고 나서 이제 답안지 열람하러 가서 보니까 다 썼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습의 중요성이고, 문항마다 꼭 이라는 내용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맨 마지막 문제를 풀었다 그랬으면 아예 다 끝났죠. 그럴 때는 이하 여백을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 뒤에 여백이다, 이 뒤에는 내용이 없다 라는 내용을 써주셔야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시점관분들은 법적인 지식도 풍부할 뿐더러 리걸 마인드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이 매뉴얼에 기반해서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FM으로 채점을 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흠을 내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다음 네 번째는요, 답안을 작성하실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자 하는 열의 때문에 이제 조문을 막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문 숫자를. 근데 조문 숫자나 조문 자체를 쓸 거면 할 거면 정말 제대로 틀림없이 써야 돼요. 숫자를 잘못 쓰거나 조문 자체를 아예 잘못 쓰면은 채점관분들 뭐라고 말했어요? 리걸 마인드가 확실하신 분들이에요. 그 조문을 어줍지 않게 외워서 쓰거나 숫자가 틀리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답안에서 마이너스를 주진 않아요. 우리는 가점제니까. 근데 오히려 인상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외울 거면 자신 있는 거는 확실하게 외우고 조문까지 써주면 가산이 많이 되겠죠. 남들이 못 쓰는 거니까. 근데 어줍지 않게 쓰거나 애매하게 쓸 거면 그냥 차라리 조문을 안 쓰는 게 나아요. 저는 아예 조문을 안 썼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답안 쓸 때 주의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특히 제가 기억나는 건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인데, 단어가 있어요. 단어 할 때 괄호 열고 이하 뭐뭐라 한다 점 괄호 닫고, 이런 경우들 있죠. 자, 이런 경우들도 그냥 법조문에 법령에 괜히 이하 뭐뭐라 한다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쓴단 말이에요. 더 가산을 훨씬 확실하게 맞으려면 이하 뭐뭐라 한다 혹은 따옴표 있죠. 따옴표까지 있다면 그것까지 기술해서 정확히 외운 부분을 써주면 매우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은 써주는 게 맞죠. 당연히 조문 그대로 써주는 거니까. 조문에서 출제가 되면 사람이고 그 많은 양을 다 그렇게 조문에 괄호까지 다 외우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가급적 추천드리는 방법, 그리고 고득점을 좀 맞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건 플러스 알파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하 뭐뭐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걸 설정한 이유가 뭐냐면 중첩되는 단어나 중의적인 단어가 있기 때문에, 혹은 그 단어가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이하 뭐뭐를 한다라고 줄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그 이하 내용까지도 써주시면은 매우 훌륭한 답안이 형성이 될 거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안을 딱 한눈에 펼쳤을 때 풍성한 답안이 매우 좋고 글자체까지 플러스 알파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힘든 시간을 거쳐가지고 시험장까지 가서 시험지에서 답안지에 아는 걸 쓰고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과정을 보내신 거고 훌륭한 일을 하신 거니까요. 그 과정 지금 이제 힘들기 시작할 거예요.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그렇지만 이런 답안을 지금 초장에 시간이 있을 때 법령센터 가셔가지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있죠? 가셔서 저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론이 제일 약했었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 조문을 쫙 뽑아서 순서대로 쭉 보고 시간 날 때 보고 이랬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답안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워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매우 땡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답안지에 관한 부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열공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배지를 달고 영상을 남길 때마다 기쁘고 너무 행복한 순간이라는 부분을 새삼 깨닫고 현재 모든 순간들에 감사하며 여러분들께 또 선행을 많이 베푸는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